이번 시간은 듣기 제1, 2부분 8번째 시간입니다. 짧은 대화 및 긴 대화로 주제는 어기어투편, 심리 상태를 파악하라.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보고 심리를 파악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기어투, 기분을 묻는 문제는요, 보기가 보통 되게 심리동사와 관련된 어휘로 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들을 때 보기의 표현들을 보며 대화 인물들의 심리를 주의하며 듣도록 합니다. 자,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번 위화, 유쾌하다. B번에 自豪, 자랑스럽다. C번에 不安 하면 불안하다. D번에 잔코 하면 창피하답니다. A, B, C, D가 전부 다 심리에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아, 이럴 경우 어기어투, 기분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남녀의 기분을 잘 살피면서 들어봐야 하겠구나 라는 걸 잘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어기어투를 잘 파악하자 라고 나왔는데요. 대화에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나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온다면 정답을 굉장히 찾기 쉽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자의 어기어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화자의 어기어투를 잘 파악해야만이 기분, 심정, 감정 등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가 얘기합니다. 我听说 듣자니 放了暑假你要去旅游 여름방학하면 너 여행 갈 계획이라며?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얘기합니다. 算是吧 어기어투 표현이네요. 算是吧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런 셈이지 라는 뜻이에요. 그런 셈이지 라고 말했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말에 뭐 한다는 얘기죠? 동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어투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我女朋友 내 여자친구가 在北京 북경에서 또 연주생 석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어요. 我去看看她 저는 그녀를 보러 가려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질문이 男的是什么意思 남자가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친구를 보러 북경으로 여행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행을 갔냐고 묻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수한 실바 그런 셈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의에 관련된 어휘 표현으로 북경으로 여행 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기어투 유형의 질문을 파악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질문. 男的是什么语气 남자의 어투는 어떠한가? 혹은 你的是什么态度 여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你的 여자의 现在心情怎么样 지금 심정이 어떠한가? 마음이 어떠한가? 이번에 男的是什么意思 남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 어기, 태도, 마음, 그 사람의 의미 말의 의미를 물어보는 표현들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전략 PT를 다 확인해 봤다면 PT팁에 보시면 어기어투를 나타내는 빈출 표현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제가 준비했으니까 많아 보여도 제가 간출인 거라서요. 핵심 표현들 잘 익혀보신 후에 예제로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제 1번 짧은 대화편입니다. ABCD 보기 먼저 확인할게요. A번 吃惊 놀라다. B번에 担心 걱정하다. C번에 感谢 하면 감사하다. D번에 讨厌 하면 싫어하다 라는 여러분 누가 봐도 심리 표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확인하셨다면 듣기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一幸好你昨晚给我打了个电话，不然我就要白跑一趟了。我也是昨天下午才接到的通知，怕你不知道，就赶紧告诉你。问：女的是什么语气？ 자, 듣기 좀 잘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여자의 첫 단어만 봐도 대충 감이 옵니다. 여자가 첫 단어로 여러분 듣기 대본 보시면 뭐라고 언급했냐면 幸好, 다행히라고 언급했어요. 다행이라는 건 안도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내용을 바라보는 거라서 A, B, C, D 중에 긍정적인 게 C번밖에 없는지라 간시에 감사하다가 정답이 아닐까라는 걸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你昨晚, 당신 어제 밤에 给我打了个电话 전화를 주셔서 다행입니다. 不然 그렇지 않았다면 我就要白跑一趟了 제가 헛걸음할 뻔했어요 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바로 by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 보통은 되게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형용사로 쓰일 경우는 여러분 얘 뜻이 희다, 하얗다란 뜻이지요. 근데 여러분 얘가 HSK 5급에서는 부사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부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헛되이란 뜻입니다. 헛되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함께 나온 단어를 함께 보시면요. 마이파워 하니까 헛걸음하다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 뒤에 이탕은 왕골 가리키는 횟수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으면 헛걸음 할 뻔했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by의 형용사 뜻보다도 부사의 뜻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남자가 한번 얘기한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我也是 저도 어제 昨天下午 어제 오후가 되어서야 接到的通知 받았던 통지였습니다. 파 걱정돼서요. 你不知道 당신이 모를까봐 걱정돼서 就赶紧 급하게 까오순이 당신께 알려드린 겁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질문도 역시 어기어투 관련 표현이 맞습니다. 你的是什么위치 여자의 어투는 어떠한가? 해설 볼게요. 보기 어휘가 모두 신미동사입니다. 화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대화 중 여자의 첫마디의 싱하어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기 가운데 가장 알맞은 것은 C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예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 두 번째 긴 대화 표현입니다. A번 生气 화가 나다, B번에 高兴 기쁘다, C번에 안慰 위로하다, D번에 自信 자신만만하다 라는 역시나 신미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어기어투 관련 문제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지문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2。我中午给你打电话，你怎么一直关机呢？别提了，我昨天才充的电，今早到单位就没电了，也不知道是不是手机出了毛病。也有可能是电池的问题，你换块新电池试试。好吧。问：女的现在心情怎么样？ 자,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역시 여자가 어기어투를 나타내는 표현을 언급했어요. 그 표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듣기 스크립트, 듣기 대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억압합니다. 我中午 내가 점심에 给你打电话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你怎么 당신 어째서 一直关机呢? 계속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대답하죠. 别提了 여러분 别提了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别提了할 때 T자가 여러분 언급하다 제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도 마요 말도 마요 라는 뜻이에요. 어감에서 여러분 일단 불평 불만이라는 게 드러났죠. 얘가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어기어투 표현으로서 A, B, C, D 중에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표현과 적합한 표현인 정답은 A번이라는 걸 쉽게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문 더 읽어볼게요. 我昨天 내가 어제 才充的电 배터리를 충전시켰는데 今早到单位 오늘 아침에 회사에 가보니까 就没电了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也不知道 모르겠어요. 是不是手机出了毛病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여기서 나온 표현에 여러분 出了毛病 出毛病 하면 고장이 나다 문제가 생기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또 핵심 표현이 있어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마오빙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HSK 5급에서 마오빙이라는 단어는 총 3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동사가 뭐가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지금처럼 추 마오빙 하게 되면요. 추가 나다라는 의미인 건 아시죠? 이때 마오빙의 의미가 여러분 고장,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추마오빙 하면 고장이 나다, 문제점이 생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동사가 요가 나오면요. 요마오빙 하게 되면 요가 있다란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때 마오빙은 병, 질병이란 뜻입니다. 요마오빙, 질병이 있다, 병이 생기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뜻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 칸은 좁으니까 위에 한번 써볼게요. 자, 세 번째는 동사가 뭐가 나왔을 때 자오라든지 혹은 티아오가 나왔을 때입니다. 자오나 티아오와 함께 쓰이게 되면 여러분 이때 마오빙의 뜻은요. 흠, 결점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오마오빙, 흠을 찾아내다, 티아오마오빙, 결점을 골라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오빙이 HSK 5급에서 3가지 뜻을 쓰였고요. 3가지가 듣기, 독해, 쓰기 시험에 골고루 다 한 번씩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이죠.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해보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남자가 얘기합니다. 也有可能是电池的问题 아마도 충전기 문제인 것 같아요. 你换块新电池试试 당신 한번 새로운 배터리로 갈아보는 게,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했죠.
이제 여자가 얘기합니다. 하오바 알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해설 보겠습니다. 보기의 심리 표현들을 먼저 살펴보고 대화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기분을 묻고 있으므로 전화기가 꺼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할 텐데요. 여자의 첫마디에 비에 디라 말도 마라 언급도 마라 라는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어기 표현이 나왔으므로 보기 가운데 가장 알맞은 것은 A번 셩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A번이 정답 되겠고요. 바로 실전 문제로 돌입해보게 될 텐데 실전 문제를 보기 전에 전략 PT에 해당하는 내용 보기를 보고 심리 파악하는 거, 두 번째 어기 어투에 대한 의미 파악하는 거, 세 번째 어기 어투에 대한 유형의 질문 파악하는 거, PT 팁에 나오는 어기 어투를 나타내는 빈출 표현 반드시 암기하고 실전 PT에 돌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제2부분 8번째 시간입니다. 단문 독해 올바른 내용 찾기 관련 문제로 주제는 유머, 이야기, 웃음 속에 감동이 있다 편이 되겠습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먼저 살펴보죠. 먼저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며 이야기의 지문의 주제나 내용을 대략적으로 예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에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밑에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기 파악하겠습니다. A번, 要学会释放压力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배워야 한다. B번의 小船 작은 배는 被风浪 풍파에 의하여 打翻了 뒤집혀져 버렸다. C번, 适当负重的生命 적당히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삶이 更有意义 더욱 의의가 있다. D번에 父亲是 아버지는 为很有经验的水手 연륜이 있는 선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기와 H는 아마 주제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A번과 C번이 주제, 교훈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관련 내용일 거고요. B와 D가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기에서 언급한 小船, 배, 风浪, 풍파, 负重的生命,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삶, 요 징옌, 연륜 등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항해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라는 점 잘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대화의 마지막 대답 혹은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 정답이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지문에서도 여태껏 나왔던 내용을 항상 정리하며 끝내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유머 이야기로 된 지문은 대부분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물 간의 질문과 대답이 오갈 때 대답에서 이야기의 주제 혹은 정답이 되는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문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주제 혹은 정답 내용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략 PT 1번에 나왔던 보기가요. 밑에 있는 지문에 대한 보기입니다. 보기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즈리야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찌아저 몰고 있었습니다. 이소 샤오추안 작은 배를 몰면서 준베이 회이지아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突然 갑자기 海上 바다 위에서 风浪大作 큰 풍량이 크게 일게 되었죠. 小船 작은 배가 摇摇晃晃 크게 휘청이면서 眼看 눈으로 보기에 就要翻了 곧 뒤집힐 것 같았어요. 儿子 아들이 惊慌失措 크게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요. 이때 아버지께서 大喊 크게 외쳤습니다. 快往船舱里 빨리 배 안으로 关水 물을 대거라, 물을 넣거라 라고 얘기를 했죠. 땅船上的水位 하게 되면 여러분 배 안의 수위가 到达 도달했을 때, 一定高度是 일정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奇迹出现了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小船 작은 배가 不再摇晃了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行船如此 항해 중인 배가 이렇듯 生命也如此 삶도 이와 같습니다. 负重的生命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삶이 也许 아마도 更有韧性 더욱 끈기가 있을 것이고 更有意义 더욱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지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뭐 해주고 있다, 정리해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까 전략 PT 첫 번째에서 A, B, C, D 중 정답이 몇 번이다?
10원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해설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위 지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항해하던 중 풍랑을 만나지만 아버지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며 주제 제시와 함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보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번, 错误是 실수는 可以避免的 피할 수 있습니다. B번의 성공은 离不开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错误的经验 실수의 경험과 떨어뜨려 볼 수 없습니다. C번의 年轻人 젊은이는 보편적으로 缺乏判断力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D번의 智慧可以通过学习来获得 지혜는 학습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위에 보기를 읽어봤다면 위에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年轻人 한 젊은이가 원 물었습니다. 이외에 成功的商人 한 명의 성공한 상인에게 물었죠. 你的智慧 당신의 지혜는 是从哪里来的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商人回答 상인이 대답했죠. 来自精确的判断力 정확한 판단력에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판단력은 从哪里来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었더니 商人回答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来自经验的积累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언급했죠. 이번엔 그러면 你的经验 당신의 경험은 又从哪里来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상인이 真诚的回答 진실되게 대답했어요. 来自 뭐로부터 옵니다. 뭐로부터 오냐면 무수한 错误的判断 실수의 판단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수히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온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시나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주제를 언급해줍니다. 뭐라고 언급했냐면 没有错误的铺垫 잘못에 대한 기반이 없다면 学艺 어느 누구도 无法 방법이 없습니다. 攀上成功的 성공의 정상에 올라갈 뭐가 없다? 巅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런 단어가 巅峰 정상, 최고본, 산꼭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学艺 어느 누구도 无法 방법이 없다. 뭐에 올라갈? 攀上 成功 성공의 정상에 올라갈 방법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문장의 근거에 알 수 있는 거 무수히 여러 번 실수를 해야 정확한 판단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실패의 경험이 있고 나서 성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과 실수의 경험은 떨어뜨려 볼 수 없다라는 말로 정답이 B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도록 할게요. 지문은 한 젊은이와 상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젊은이의 질문에 상인은 지혜는 판단력에서 나오고 판단력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수차례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다라고 대답합니다. 대화가 끝나고 지문의 마지막에 이야기의 주제를 요약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잘못의 바탕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언급을 나타내면서 B에 성공은 실수의 경험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 보겠습니다. 자, 보기부터 확인할게요. A번 财主 부자는 非常小气 매우 인색하다. B번의 财主 부자는 喜欢吃豆腐 두부 먹는 것을 좋아한다. 10번에 多吃豆腐 두부를 많이 먹는 것은 可以延长寿命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D번에 豆腐的营养价值 두부의 영양 가치는 比肉 고기보다 높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ABCD 보기 확인해줬다면 지문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古时候 옛날에 요거 财主 부자가 있었어요. 每次他请客 매번 그가 밥을 대접했지요. 总是 언제나 做 만들어서 이 做的 한 상 차림의 豆腐 두부를 만들어서 给大家吃 모두에게 대접하였습니다. 一边吃还一边说 먹으면서 말했죠. 豆腐 두부는 就是我的命 나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이렇게요. 요 이스 한 번은 타더리인지 그의 이웃이 징타 실판 그에게 밥을 대접했어요. 桌子上 식탁 위에는 有肉 고기도 있었고 也有豆腐 두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财主 부자는 只吃肉 고기만 먹고 不吃豆腐 두부는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린지 원 다 이웃이 그에게 묻습니다. 豆腐 두부가 不是你的命吗 당신의 운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你怎么不吃呢 당신 어째서 먹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자가 도의의 부탈 고개도 들지 않은 채로 따정수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有肉吃 먹을 고기가 있을 때에는 我连命都不要了 저는 운명조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본인이 대접을 할 때는 저렴한 두부로 대접을 하고 본인이 대접을 받을 때에는 비싼 고기만 먹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 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A, B, C, D 중에 정답은 그쵸. 인색한 사람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님에게 항상 두부만 대접하던 부자가 있었는데 이웃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고요. 두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기만 먹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웃이 부자에게 어째서 그렇게 좋아하는 두부를 먹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고기만 있다면 그 무엇도 필요 없다라는 대답에서 부자가 정말 두부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할 때는 매우 인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B는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C와 D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다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전략 PT에서 보기를 먼저 살펴보고 유머 이야기 관련 문제는 대화의 마지막이나 지문의 마지막에 정답이 있다라는 포인트들을 짚어보시면서 실전 문제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쓰기 제1부분 8번째 시간입니다. 단어 순서 배열 관련 문제로 주제는 겸어문입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자가 둘, 동사가 2개라면 겸어문을 의심하자. 제시된 표현 가운데 주어가 되는 행위자가 둘, 수어가 되는 동사 역시 2개라면 겸어문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겸어문이란 한 문장에 2개 이상의 동사가 있고요.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되는 문장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되는 문장이다. 자, 설명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되는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마마, 어머니는 주어죠. 랑, 시켰습니다. 수러, 첫 번째 동작이죠. 와, 나에게 시켰습니다. 첫 번째 동작에 대한 목적어죠. 앞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뒤로 쪼개서 본다면 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따서 청소한다. 수러, 방지엔 방을 이라는 목적어가 되죠. 그럼 이 워라는 글자는 앞에서부터 봤을 때는 앞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다가 뒤에서부터 봤을 때는 뒷문장의 주어 역할을 겸하고 있어요. 앞문장의 목적어, 첫 동사의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되는 문장. 앞문장의 목적어와 뒷문장의 주어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겸어라고 표현합니다. 앞문장의 목적어와 뒷문장의 주어 역할을 겸하고 있으니까 겸어라고 표현하고요. 겸어가 포함된 문장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겸어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연동문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동문은 뭐예요? 행위자가 하나입니다. 행위자 하나, 그 다음에 동작이 2개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7번째 시간에 연동문 배웠거든요. 연동문과 겸어문이 둘 다 동사가 2개라서 헷갈린다면 차이는 행위자에 있습니다. 행위자가 2개냐 1개냐. 자, 그럼 연동문 한번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연동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어, 나는 취상디엔 첫 번째 수러, 첫 번째 목적어죠. 상점에 가서 두 번째 수러, 산다. 마이동시 물건을 두 번째 목적어. 이처럼 여러분 하나의 주어가 2가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상점에 가는 것도 누가 가는 거? 내가 가는 거. 물건을 사는 것도 누가 사는 거? 내가 사는 거죠. 그쵸? 이처럼 하나의 주어에 동작이 2가지 이상이면 바로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의심이 드신다면 앞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야만이 겸어문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샹디엔입니다. 그럼 이 샹디엔이 뒷동작에 대한 주어가 돼야 돼요. 상점이 산다, 물건을. 말 되나요 안 되나요? 상점이 물건을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겸어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주어 행위자가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행위제를 하고 있는 바로 연동문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우리 아까 겸어문의 예문으로 봤던 마마 어머니가 랑 시킨다, 나에게. 앞문장의 목적어가 원데 뒷문장의 주어도 워죠. 내가 따서 청소한다, 방지엔 방을. 이처럼 앞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 역할을 매끄럽게 잘하고 있다면 이것이 겸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문과 겸어문의 큰 차이 첫 번째. 연동문과 겸어문의 차이 첫 번째.
행위자로 본다면 연동문은 하나고 겸허문은 두 개다. 그쵸? 요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겸허문은 어떻게 된다? 앞문장에 목적어가 뒷문장에 주어와 일치한다. 앞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야 되지만 연동문은 그럴 수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조건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연동문과 겸허문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겸허 동사를 확인하자. 겸허문에서 첫 번째 동사를 겸허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겸허 동사는 여러분 랑, 짜오, 시, 시키다, 하게 하다, 만들다와 같은 사역 동사와 시환, 좋아하다, 알, 사랑하다와 같은 심리 동사와 그리고 여, 있다라는 의미의 요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이 가운데 특히 사역 동사가 여러분 겸허 문제에 가장 빈출도가 높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겸허 동사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없다면 겸허문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게 큰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겸허 동사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어순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역 동사 여러분, 사역이라는 의미가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랑, 짜오, 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여러분 시키다, 하게 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라는 거 아시죠? 이 링자도 여러분 랑자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얘는 회화체로 표현하기보다는 문어체, 서면어체로서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시키다, 하게 하다,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견하다라는 건 갔다 오세요. 어느 지역에 가세요. 라고 시키는 거라서 사역의 의미를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사역 동사이고요. 야오칭, 청하다, 요청하다. 그리고 윗사람이면 내가 시키면 되겠지만 아랫사람에게 때는 공손하게 청해야 되겠죠. 얘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시키는 사역 동사 중 하나입니다. 치오는 여러분 요구하다라는 표현인데요. 한 글자로 쓸 때는 치오고요. 두 글자로 쓸 때는 앞에 야오와 함께 씁니다. 야오, 치오, 요구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시키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삐, 강요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해 하고 시키는 거라서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이 전체 표현 전부 다 사역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뭐 하나가 나오게 되면 겸허문이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这个消息 이 소식은 是大家 모두로 하여금 很高兴 매우 기쁘도록 만들었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 문장 성립되겠고요. 심리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喜欢 좋아하다, 祝贺 축하하다, 讨厌 싫어하다, 原谅 용서하다, 批评 혼내다, 写 하면 혐오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도 전부 다 심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앞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게 하는 겸허문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바 아버지가 주어져 아버지가 비핑 혼냈습니다. 얘가 바로 겸허 동사가 되겠고요. 그 뒤에 워 겸허 나왔죠. 나를 혼냈어요. 앞문장의 목적어 나지요. 그럼 뒷문장의 주어도 내가 해야 돼요. 나는 정지부하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앞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 역할 정확하게 매끄럽게 하고 있는 게 보이시지요? 그럼 전체적인 해석은 아버지는 내가 성적이 좋지 않다고 야단치셨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겸허문은요. 항상 겸허동사, 사역동사, 심리동사, 요메이요 셋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쓸 때는 겸허동사부터 쓰지만 여러분 해석은 뒤에서부터 성적이 좋지 않다고 야단치셨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메이요 연동문 겸허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메이요 겸허문은요. 비주술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주술문이랑 여러분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주어가 없기 때문에 요메이요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문장의 목적어는 사람이지요. 그럼 뒷문장의 주어도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知道 아는 사람. 小왕이生气的原因 화가 난 원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여러분 앞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겸허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쓸 때는 겸허 동사부터 쓰지만 해석은 뒤에서부터 한다. 少人 사람이 없습니다. 少왕生气的原因 샤오왕이 화가 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겸허 동사가 마지막으로 해석이 돼요. 이 소식은 모두를 기쁘게 했다. 아버지는 내가 성적이 좋지 않다고 야단치셨다. 샤오왕이 화내를 내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처럼 쓸 때는 겸허 동사부터 쓰지만 해석은 항상 뒤에서부터 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순 확인하겠습니다.
겸어문의 어수는요, 주어하고요, 수러, 첫 번째 수러가 오기 전에 부사어인 부사와 조동사가 있으면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겸어동사, 우리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사역동사, 두 번째 심리동사, 세 번째 요나 메이요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앞문장의 목적어와 뒷문장의 주어 역할하는 겸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러, 두 번째 목적어가 오겠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마마 어머니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 맞고요. 랑 시키다 사역동사 겸어동사의 한 종류 맞고요. 워 나에게 시켰습니다. 앞문장의 목적어 에게로 끝나니까 목적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워가 앞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다면 워, 나는 은는이가라고 끝나는 워가 주어 역할을 하겠고요. 따서 청소한다 수로로 쓰였고요. 방지엔 방을이라는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앞문장에서는 워가 목적 역할을 했는데 뒷문장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겸어라는 것으로 성립이 되겠고요. 겸어동사와 겸어가 있기 때문에 겸어문으로 문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석은요. 어머니가 나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겸어문의 팁 기억하십니까? 쓸 때는 겸어동사부터 쓰지만 해석은 뒤에서부터 한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해석이 겸어동사로 끝난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팁 보고 갈게요. 겸어문은 겸어동사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목적어 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목적어 이가 괄호 쳐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지요? 요거 잘 봐주시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사, 부정부사, 조동사는요. 일반적으로는 수러 1 앞에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부정부사의 위치인데요. 부정부사는 여러분 한글말 해석되는 대로 위치하게 되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어수는요. 마마 어머니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 왔고요. 자, 부정부사가 겸어동사 앞에 일반적으로 수러 1 앞에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부사 왔고요. 첫 번째 수러 왔습니다. 워, 나에게 시켰습니다. 앞문장의 목적 역할함과 뒷문장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겠죠. 내가 뭐 하는 건 다 자어지야 그와 말다툼하는 거예요. 수러와 목적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석은요. 엄마는 나를 그와 싸우지 못하도록 시켰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해석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부정부사를 한글말 해석되는 대로 수러의 앞에 두려는 경향이 보여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한글말 해석되는 대로 수러의 앞에 두시면 안 되겠고요. 부사, 부정부사, 조동사는 반드시 첫 번째 수러의 앞, 겸어동사의 앞에 위치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전략 PT 확인해 봤고요. 전략 PT 여러분 옆에 보시면 PTT 겸어문의 해석 나와 있어요. 문장에서는 겸어동사가 첫 번째 수러이긴 하지만 해석은 뒤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석을 보시면서 예제로 같이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휘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수찰 하면 야채, 채소라 뜻이고요. 이셩 하면 의사입니다. 타 하면 그란 뜻이고요. 뚜어치 하면 많이 먹다. 랑 하면 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 구조는요. 주어 쓰고 겸어 동사인 뭐부터 온다? 랑부터 오고요. 누구에게 시켰는지 겸어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러, 두 번째 목적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 봤더니 겸어 동사 랑과 겸어 타를 함께 쓰시고요. 수러 이와 목적어인 뚜어칠 수차 야채를 많이 먹다 배치하시고 주어를 의형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 자, 그럼 정답은요. 이형 의사는 랑 다 그에게 시켰습니다. 앞문장의 목적어 그지요. 그럼 뒷문장의 주어도 그가 돼야 돼요. 그가 뭐 하라고? 뚜어칠 수차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그럼 전체적인 해석은요. 의사는 그에게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시켰다. 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쓸 때는 겸어동사부터 쓰되 해석은 뒤에서부터 한다.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실워 여러분 실자가 사역동사인 거 아시죠? 나에게 시켰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단어 지파하면 깨달음, 영감이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지양 하면 강연이란 뜻이고요. 네 번째 션쇼 하면 깊이 봤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요 라오시다 하면 우선생님의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 쓴 후에 겸어 동사 쓰고
겸어 온 후에 두 번째 수러, 두 번째 목적어가 배치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 봤더니요. 겸어동사 실과 워를 함께 쓰시면 되겠고요. 겸어를 함께 써주시고요. 수러이와 목적어이로 神说启发 많은 영감을 주다, 많은 깨달음을 받도록 하다 라는 표현 배치해 주시고요. 관용어와 주어로 요 라오시더演讲 우 선생님의 강연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정답은요. 요 라오시더演讲 우 선생님의 강연은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시 하였습니다 라는 얘가 첫 번째 수러 겸어동사죠. 나에게 시켰습니다 라는 얘가 첫 번째 목적어가 됨과 동시에 두 번째 주어가 되겠죠. 내가 뭐 하도록 神授 두 번째 수러 두 번째 목적어 지파가 되겠습니다. 내가 많은 깨우침을 받도록 매우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석은요. 요 선생님의 강연은 나로 하여금 깊은 깨우침을 받도록 했다. 받도록 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끝이 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 전략 PT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전략 PT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행위자가 둘, 동사가 두 개라면 겸어문을 의심해 봐야 한다. 두 번째, 겸어문에는 반드시 겸어 동사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부사, 특히 부정부사,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수러 1의 앞에 온다. 그 다음에 PT 팁의 겸어문의 해석. 쓸 때는 겸어동사가 첫 번째지만 해석은 뒤에서부터 와야 한다 라는 점을 잘 익혀보시면서 실전 PT에 대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